네. 자, 이번에는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세종시 관련 종목이죠. 대표적인 유라테크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유라테크. 이 자동차 점화 플러그라든지 뭐 무선 충전이라든지 관련된 회사인데 이 대표적으로 세종시 이전 얘기만 나오면 관련 테마주 거의 뭐 대장이죠. 유라테크.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세종시에 이제 이 회사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대표적인 세종시 이전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유라테크 뭐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죠. 아직까지는 사퇴를 하지 않았으니 이 대표가 뭐 대선에서 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이 정치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정치가 가장 이 예측하기 힘든 게 생물처럼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에 계엄을 할지는 뭐 우리 국민 뭐 대다수가 몰랐기 때문에 지금 뭐 탄핵이 될지도 솔직히 몰랐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다라고 하지만 뭐 대통령이 된 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6월 3일인가요? 대선이 돼봐야 대선일이 돼봐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치가 않겠지만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슈는 좀 공약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용산에 이제 대통령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어떤 대통령 누가 되든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공간일 거고 청와대는 뭐 아시다시피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개방을 해서 일반인에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보안이라든지 뭐 안보적인 측면, 뭐 경호적인 측면 등등을 통해서 아마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기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산은 뭐 이미 나온 내용이지만 미국에 뭐 도청도 당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산으로 가기도 힘들고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기도 힘들다라고 하면 애초에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과밀이라든지 수도권 과밀 문제라든지 뭐 지방 분권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물론 뭐 대선 때만 되면 나오는 레파토기이기는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립 서비스가 아닌 립 서비스로 그동안 대선 때는 항상 뭐 지방 분권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내용들이 나왔지만 언제 한번 뭐 지켜진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실증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세종시 이전 말고는 지금 다시 청와대로 가기도 뭐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세종시 이전이라는 문제는 이전에 조금 뭐 정치라든지 이런 이슈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을 예로 들면서 좀 합헌에 일치하지 않는다. 소위 말하면 헌법에 불합치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전이 좀 그 모멘텀이 좀 유실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번 대선을 계기로 세종시 이전이 아마 실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물론 뭐 6월 3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실을 뭐 만든다든지 해서 바로 이전을 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임시적으로 청와대로 뭐 들어가서 세종시 이전을 뭐 임기 중에 한다든지 이런 어떤 실제적인 모습으로 수도 이전이 나올 확률도 꽤 있다. 이번에는 그 확률이 낮지만은 않다.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유라테크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뭐 유라테크의 어떤 본업에 대해서는 뭐 무선 충전 관련해서라든지 뭐 자동차 뭐 관련된 부품 회사기 때문에 뭐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뭐 그다지 크게 주가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뭐 그동안 크게 주식과 관련해서는 뭐 크게 시세 분출을 했다기보다는 시장 관심에서는 좀 떨어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간혹가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슈가 조금 있다 라고 하면은 뭐 아무래도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세종시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좀 주가가 한 번씩 주목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에 받는 주목은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이고도 실증적일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한번 소위 말하면은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종시로 갈 수가 있다. 대통령 관저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유라테크가 아마 좀 지금의 주가보다는 좀 더 상승 재료가 좀 더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죠.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주가는 소위 말하면 8,000원 라인, 8,000원 라인서부터 지금 거의 뭐 한 19,930원, 2만 원까지 단숨에 한 200%가 올랐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 조정도 좀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다.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나쁜 종목은 없습니다. 나쁜 타점만 있을 뿐. 어떤 종목도 그 종목은 죄가 없죠. 매수 매도 타이밍의 싸움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우리 삼성전자 기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1등이고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좋다라는 거는 뭐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알고 있지만, 고점에 물리면 이 삼성전자는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이죠. 그렇지만 저점에 사서 꾸준히 만약에 우상향 추세를 제가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는 우량주고 유망한 종목이고 정말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지만, 제가 고점에 물려서 지금 손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밤에 잠을 못 이룬다라고 하면은 지금 소위 말하면 뭐 관리 종목만도 못한 그런 종목이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유라테크도 지금 이제 고점에서 슬슬 이 밑에서 잡은 분들이 어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지금 이 유라테크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된다. 물론 밑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밍에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겠죠.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겠지만, 제가 지금 이 유라테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미 시동이 걸렸다. 즉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이미 서 있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다. 시동을 걸었는데 기어 1단으로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기어 2단, 3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클러치를 밟고 변속을 할 필요가 있겠죠. 소위 말해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조정을 보고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에 즉 다시 말해서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통해서 그 다음 시세를 먹는 이런 전략을 펼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시세가 나왔다가 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종목들도 있지 않느냐. 자,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아 1단 출발, 2단, 3단으로 올라가서 시속 뭐 60km, 70km 됐지만 돌발적인 앞에 뭐 사람이 나온다든지 자전거가 나오면 브레이크를 밟겠죠.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되겠죠? 다시 뭐 20km, 30km 떨어지겠죠. 즉 다시 말해서 주식도 추가적인 재료라든지 추가적인 수급이 없다. 즉 자동차로 표현하면 RPM이 추가적으로 엑셀레이터를 안 밟아주면 속도가 죽는 거랑 똑같이 주식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즉 다시 말해서 재료라든지 수급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유라테크 좋게 보는 이유 중 하나, 세종시 이슈, 세종시 이전이 뭐하다? 실증적이면서도 실제적일 수가 있다. 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면 우리가 뭐 대선 테마만 되면 정말 뭐 맨날 나오는 이슈, 저출산 관련주, 뭐 대표적인 거 뭐 꿈비, 뭐 아가방 뭐 있지 않습니까? 아가방 컴퍼니 같은. 아니 뭐 이게 하루 이틀 나온 종목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지금 뭐 2012년도 그 이전에도 아마 이게 저출산 관련주로 아마 엮였을 겁니다. 그 매번 나오지만은 사실상 대선 끝나면은 소위 말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없는 그런 종목이죠. 그냥 대선 때만 나오면은 작년에 왔던 각설이 한 번 더 나온 거죠. 이런 식의 어떤 대선 테마주가 아니라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제적으로 세종시가 대통령실이 이전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산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용산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그리고 도청을 당해서 미국 CIA에 도청을 당한 그런 공간인데 이게 뭐 경호적으로도 뭐 지금 국방부 건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거의 뭐 나대지에 지금 건물 하나 서 있는 건데 이 경우상으로도 맞지 않다. 그럼 다시 한번 청와대로 들어가는 건 어떠냐? 뭐 역대 뭐 문재인 대통령부터 해서 뭐 그 이전에 뭐 어떤 대통령들도 항상 공약이 뭐였습니까? 청와대에서 나와서 국민과 소통하겠다. 그럼 몇 번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죠. 왜? 정부 세종청사가 있고 뭐 광화문에도 이제 정부종합청사가 있지만 그쪽으로도 집무실을 나와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대통령이라는 게 대통령 혼자 나와서 그냥 개인 사무실 쓰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수석이라든지 기존의 관료들, 부속실이라고 하죠. 부속실들도 다 딸려서 나와야 되는데 이 경호 문제 하며 이 부속실 직원들부터 해서 이 대통령 한 명 움직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집단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물리적인 공간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뭐겠습니까? 심플 이즈 더 베스트. 간단하게 생각하면 세종시 이전밖에 답이 없습니다. 뭐 과천 정부청사로 가겠습니까? 그건 뭐 되지도 않는 얘기죠. 그죠? 그럼 세종시에 지금 정부종합청사도 있고 애초부터 수도 이전 관련해서 노무현 정권 때부터 세종시 이전은 추진되온 거고 이번에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지금 그거는 이제 법률적 형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저찌됐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된 만큼 이거는 실제적으로 추진이 될 수밖에 없다. 뭐 거의 제가 봤을 땐 70% 이상 추진이 될 수밖에 없다. 물리적으로 뭐 청와대를 다시 고쳐서 뚝딱뚝딱 해서 완전히 다시 들어가기에는 이것도 좀 쉽지 않다. 지금의 어떤 시대 상황과도 맞지 않다. 그러나 뭐 단기적으로는 들어가서 써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왜냐면 지금 당장 6월 3일이 대선인데 6월 3일 이후에 어디 갈 데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청와대로 뭐 1년 내지 뭐 2년 정도 쓰면서 세종시에 어떤 대통령 집무실, 집무 공간을 마련해서 어떤 이제 이전을 하는 거 이거는 충분히 실증적으로도 가능하겠다. 이미 기사에서도 자, 유라테크 관련된 어떤 이슈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기사를 보면은 세종시는 이미 국회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부지가 확보돼 있으며 새 정부 출범 시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부지는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다. 뭐만 하면 된다? 건물만 올리면 된다. 이 뭐 건물 올리는 건 아시겠지만 요즘 뭐 아파트부터 해서 건물을 올리는 거는 사실 뭐 실질적으로 1-2년이면은 충분히 건물 올리는데 물리적인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정부 세종 이전 이것도 충분히 실증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종시 관련 대표 1등 테마주 유라테크죠. 뭐 유라테크가 그러면 이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세종시에 위치한 기업이라서 편승되는 거 아니냐. 뭐 아무래도 세종시에 이 공장이 있다 보면 부지
값이라든지, 그러니까 땅값이죠.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사의 일정 부분 호재가 되는 것은 그건 뭐 자명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유라테크도 이 세종시 이슈, 저는 지금 이 어떤 대선 테마주들 중에서 지금 뭐 저출산 테마,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주, 뭐 이게 새롭지도 않은 테마입니다. 이거는 뭐 계속 나왔던, 뭐 십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종목들이 정말 뭐 레파토리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뭐 똑같이 나왔던 5년 전에 나왔던 종목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이 유라테크만큼은 제가 좀 관심을 가져보고 있는 이유는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실제적으로 세종시 이전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유라테크가 한 번 더 주가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가격대에서는 공략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충분히 조정 이후에 매수 타점, 그 다음에 매도도 그 이후에 좀 타점을 잡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좀 이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다는 거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졌죠. 이런 종목들 그냥 쉽게 8,000원, 9,000원까지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냥 죽지 않습니다. 이거 무조건, 거의 뭐 무조건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먹을 자리, 소위 말하면 수익 먹을 자리 나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고점에 물리시면은 그거는 이제 좀 얘기가 다른 얘기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은 없다. 좋은 타점만 있을 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고점에 물리면, 제가 지금 삼성전자 9만원대 물려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저한테 좋은 종목일까요? 정말 뭐 관리 종목 수준이죠, 저한테는. 그렇지만 유라테크 제가 8,000원에 매수를 했다. 지금 거의 뭐 19,930, 2만원까지 갔는데 저한테 거의 한 2배 이상, 2배 반에 250%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다. 유라테크 저한테는 정말 우량주, 사랑하는 종목이겠죠. 예. 자, 이렇듯이 물론 뭐 제가 뭐 여기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정말 뭐 재무가 너무 최악입니다, 관리 종목급입니다, 뭐 이런 좀 필터링을 해야 되는 종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매수, 매도, 타이밍, 타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주식에 있어서는. 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데, 이거를 좀 잘 못 잡다 보니까 좀 주식에서 실패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냐. 그럼 왜 이걸 왜 못 잡느냐? 이거는 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또 직장 생활을 하신다든지 또 생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본업들이 다 있으시고, 이 밥만 먹고 하루 종일 주식을 하는 사람도 주식에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생업하면서 본업을 하면서 주식을 보다 보니 아무리 타이밍이 와도 내가 9시에 주식을 한번 보고서 나중에 장 끝나고 보니까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거 이때 봤었으면 내가 팔았을 텐데, 이때 수익을 청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라테크 한번 공략, 이 세종시 이전 분명히 이슈화가 될 겁니다. 안 될 수가 없는 지금 테마예요.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일자리 같이 그런 레파토리 대선 테마 정책주, 제가 봤을 땐 가시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매수, 매도 타이밍 문자로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010-4494-5019, 자, 다시 한번 010-4494-5019로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매수, 매도 타이밍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밑에서 잡으셔서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뭐 언제
매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매도야 사실상 지금 라인대에서는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하셔도 수익이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느냐, 뭐 이런 부분은 있을지언정 손실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즐거운 비명을 지르시고 있겠죠. 즐거운 비명. 따라서 이분들도 그래도 혹시라도 매도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더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010-4494-5019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타이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